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체육 강론, 한눈에와 나올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한눈에입니다. 첫 번째로 시리즈 정리인데요. 왼쪽이 해당 용어이고 오른쪽이 바로 학령과 내용 체계표에서 등장하는 중주제입니다. 맨손, 리듬, 기계, 맨몸.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학령과 또 중주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종류인데요. 건강과 체력의 종류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체력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체육 강론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플라잉 디스크가 건강에서 등장하는데 그걸 잡는 손가락의 위치가 백핸드 그립이냐 포핸드 그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백핸드 그립에서는 또 컨트롤이냐 파워냐에 따라서 엄지를 어디에 두냐 나머지 손가락을 어디에 두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3분의 1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전거와 굴렁쇠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3분의 1이라는 숫자 외에는 전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해서 정리해 두세요. 다섯 번째로 근력과 근지구력이 좋으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1번 항목에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몸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장점이 뭔지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력을 향상시키냐,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냐에 따라 강도나 빈도, 또 휴식의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적 운동과 동적 운동의 차이, 명칭이라든지 근육 길이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어쩌면 당연한 내용들인데 나중에 내용이 많이 쌓이게 되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기초 체력 범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이것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스케이트, 스키, 또 인라인 스케이트의 기본 자세, 또 걸을 때 발 모양, 그리고 넘어질 때 어디로 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스키 넘어질 때 손이나 폴로 잡지 않는다는 것, 그거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스키 걸을 때, 오를 때 이제 앞으로 오르냐 옆으로 오르냐에 따라 또 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인라인 스케이트의 발 자세도 또 세 가지가 있다는 것 확인해 주세요. 뭔가 비슷한 듯 또 서로 달라요. 비교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잘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팅과 스키, 일어설 때, 나갈 때, 멈출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뭔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체크 부탁드려요. 다음으로 안전입니다. 첫째, 냉찜질과 온찜질의 차이가 있는데요. 냉찜질은 사고 직후에 하는 것으로 통증 감소, 출혈 감소, 부기 감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기가 가라앉은 뒤에 이제 온찜질을 하는 것인데요. 온찜질의 효과는 바로 혈류량을 늘려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또 각각의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비교해서 정리해 두세요. 다음 표현인데요. 첫째, 리듬 표현 도구 잡는 방법이 달라요. 리본, 공, 후프, 줄체조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잡는 방법이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체육 강론을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직접 내 손이나 혹은 내 몸 동작으로 보여주면 정말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데 그걸 글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터디 할 때 좀 버벅버벅 되면서 막 그냥 손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근데 이제 점차 연습 문제집이나 단권화 문제집 또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서 이걸 내가 그냥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우선 처음 강론 공부하실 때 키워드 위주로 좀 일단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개인화를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9월 이후에 좀 아웃풋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실 때는 탈개인화를 위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을 통암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응시하시는 지역의 경쟁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서울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통암기를 했어요. 자꾸 버벅거리는 제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통암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민속무용 용어 비교인데요. 구스타프 스콜과 마임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렇게 다릅니다. 네,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전인데요. 첫째, 매트 운동입니다. 언제 다리를 벌리는지 앞구르기를 할 때와 뒤구르기를 할 때 좀 다릅니다. 어디가 닿는지 그 부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교사가 보조를 해주는지 앞구르기와 뒤구르기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용어 정리인데요. 기계체조와 뜀뛰기, 네, 각각 사용된 용어가 다르니까요. 꼭 체크해 주세요.
다음 세 번째, 무릎을 필까? 네, 매트 운동과 띰틀 운동 비교했으니까요.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 비교입니다. 멀리 뛰기는 점점 높이어서 최고 속도에서 뛰는 거고요. 높이 뛰기는 구자경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리드미컬한 최적의 속도를 유지하다가 뛴다고 합니다. 최고의 속도가 아닌 최적의 속도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다섯 번째로 씨름에 등장하는 각종 기술 총정리인데요. 기술 명칭이 첫 번째 열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열에는 그 각각의 기술이 언제 쓰면 좋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에는 각각의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낸 것인데요. 씨름 같은 경우에는 용어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있는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와 또 구체적인 방법, 방향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너무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런 것도 너무 헷갈리는데 직접 한번 해보시면 바로 외워지니까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